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현입니다. 요즘 북한이 정말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겠다 이러면서 미북 대화를 완전히 파국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죠. 미국에선 급기야 유엔 안보리까지 소집해서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참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전쟁이 없었던 역사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나라가 세워진 한 2500년 정도쯤의 역사 동안에 우리 민족이 받았던 어떤 침략의 역사가 993회다, 1000회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분은 그렇진 않고 이 전면전 수준의 전쟁은 한 90번 정도쯤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좀 화면 좀 분할해서 좀 띄워주시고요. 분할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 말고.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안보에 관한 얘기를 저희 전에 한번 출연하셔갖고 지소미아 관련해 설명을 해주셨던 김관호 대령님과 함께, 김관호 디지털 전 부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부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한반도 안보에 관한 얘기 제가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좀 전환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은 침략의 역사, 지금 보면 밑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는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니까 중국군하고 일본군, 그리고 저 멀리서는 러시아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칼럼 같은 그런 영상인데요. 만평인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2500년 동안 한 900회가 훨씬 넘는 1000회 가까이 침략을 당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은 이 중국이 쳐들어온 그런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전면전은 이 한반도에서 90번 정도쯤 일어났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조선 때는 한 7번 정도쯤 침략이 있었는데 일단 임진왜란이 2번 있었고요. 임진왜란, 정유재란에서 2번 있었고 나머지 5번은 중국이 쳐들어온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고려시대는 한 20여 차례. 이때는 왜구 같은 거는 좀 있긴 했지만은 전면전은 아니었었고 대부분이 이 거란, 몽골, 홍건적 등등 해가지고 다 중국에서부터 침략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후기 신라 때도 한 차례가 있었고 삼국시대에는 이제 백제와 신라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직접 침략받았다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고구려가 주로 이제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는데 한 50여 회 침략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삼국시대에도 신라가 외침을 받은 적은 없고 고구려가 주로 이제 침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고조선 시대에도 한나라 침략으로 고조선이 결국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한반도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어떻게 보면 이 중국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6.25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난 한 70년 가까이 한 60여 년 동안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사실 이 땅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를 끊임없이 노렸던 무려 900몇 차례나 노렸던 유해세 세력이 우리 민족을 더 이상 침범하거나 노릴 수가 없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땅에 가장 강력한 미군이 주둔을 하고 그리고 한미가 이 동맹으로 딱 지금 굳건하게 이렇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이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는 이 평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요즘 지금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이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중국 비행기도, 중국의 전투기도, 러시아의 전투기도, 그리고 북한의 이런 도발도 완전히 한국의 영공이나 한국의 영토가 도발의 장이 돼버린 것 같은 다시 역사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되는데요. 도대체 왜 이 한미동맹이 이렇게 약화됐으며 한미동맹이 유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미군은 과연 한반도에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쯤의 영향력을 지금 펼치면서 우리의 평화를 유지시켜주고 있는지 한번 김관호 대령님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정말 진짜 주한미군, 이 한미동맹이 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가져오는 평화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1위에 이런 초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것도 있고 하는데 미군, 이 한미동맹 도대체 얼마나 강하고 또 그래서 그 미군의 그 실력은 어느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군사적인 문제를 예.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만약 인터넷이 없다면은 네. 컴퓨터가 없다면은 그러면 어떤 세상에 우리 살고 있겠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실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없다. 당장 지금 전화기 하나만 놓고 와도 좀 답답한 그런 게 하루 종일 계속되는데요. 예. 살아가는데 정말 지금 현재의 뭐 현대화의 모든 것을 갖다 기초를 다 만들어준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저는 군인으로서 내가 한 3, 40년 동안 군 복무를 하면서 느낀 것이 예. 미군이 많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0년의 우리 군대 역사를 갖고 있지만 눈먼 장님이라는 겁니다. 눈먼 장님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우리가 감시 예. 자산이라든지 직군도 사실은 북한에 대한 어떤 동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백두, 금강,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37에 있는 첩보 그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안보를 갖다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예. 미군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그러면은 한반도의 평화는 결국에 우리 군이 지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 주한미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지켜준 게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 큰 정도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군에 대해서는 지금 미군이 지원하는 어떤 예를 들면 오늘 간단하게 제가 GPS에 대해서만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네. GPS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장비의 성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글쎄요. GPS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 제일 쉽게 우리 자동차 몰고 다닐 때 그렇죠.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비게이션이 이 GPS를 이용하는 장비인데 만약에 미국이 그걸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만약 GPS가 딱 끊겨버린다? 그럼 예. 우리는 아마 이제는 자동차에 지도 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니까 길 엄청나게 헤매실 겁니다, 진짜. 예. 맞습니다. 자 하나 잠깐 제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 GPS에 대한 위치 결정의 오차의 원인을 네. 지금 미군이 이 GPS 위성을 24개를 띄워놓고 예. 계속 운영하면서 우리들이 3개의 위성에서 받으면은 내 위치가 나오거든요. 예. 그 나오는 것은 원래 미국이 쓰도록 만든 건데 전 세계의 저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 풀어놨는데 그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것이 오차가 평균 100m를 줍니다. 예. 근데 이것이 군사용은 훨씬 절밀하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군사용은 피코드라 그럴 때는 보통 10m. 어허. 그리고 만일 또 하나를 더 이용한다면 센티미터까지 다니고 밀리미터까지 다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무를 있고 이와 같은 GPS를 이용해 가지고 좌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편하게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만약 우리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GPS 신호를 미군이 안 준다. 예. 그럼 내비게이션 켜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미소님. 예. 2년 인사하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그 어저께 공군에서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예, 그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 F-35 지금 요 비행기입니다. 네. 이게 쫙 날아가서 이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 그 ICBM을 딱 폭격하는 영상인데요. 그걸 한번 잠깐 보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공군에 대한 어떤 홍보 영상인데 뒤에 좀 틀어와 주시죠. 예. 지금 F-35가 저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멋있습니다. 예. 쭉 날아가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랩터와 함께 이 F-35가 그러니까 F-22 그 랩터와 함께 최고의 전투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포격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요. 저 미사일이 타우루스죠. 타우루스입니다. 예. 정밀 폭격 가능한. 저 타우루스도 마찬가지 GPS 신호와 그걸 안 주면은 네.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라는 게 어떤 그게 말씀이신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미국이 걸프전 이후에 가장 많이 쓰고 은밀하게 내가 원하는 목표는 예.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요 장면인데요. 네. 방금 보신 거. 요게 이제 정밀 유도 폭탄 같은 어떤 그런 거 같고요. 네. 요걸로 폭격을 해서 방금 나왔던 화면. 이 북한의 ICBM을 저격해버리는 그 화면이었거든요. 네. 요걸 갖다 이제 공군에 송부를 했는데 만약에 주한미군의 협력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 없죠. 그 미리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와 네. 같이 타우러스라든지 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은 네.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가느냐. 예를 들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이 토마호크도 1단계에는 사진과 같은 그런 것을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주면은 예. 토마호크가 사진을 보고 그 지역에 가서 보면서 아 저쪽 지역이 내가 때리는 목표구나 가서 어허. 이제 때렸습니다. 예. 2단계는 뭐냐면 이미 이와 같은 GPS를 이용한 모든 것을 디지털 데이터를 예. 미리 순항 미사일에다 토마호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면 머릿속에 넣고 자기가 가면서 디지털 레벨레이션을 쫙 해가지고 측정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적의 레이더가 있구나. 아이쿠 이거는 더 내려가야 되겠네. 이게 그러면 지금 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자동차에 이렇게 지도들 하나씩 네. 놓고 다녔잖아요. 네. 그 지도 보면서 그 표지판에 뜨는 지명하고 그 지도의 지명하고 그렇죠. 맞춰보면서 이제 맞습니다. 목적지를 갔는데 이제는 그 기술을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어떤 그런 것들도 한 단계 뛰어넘어서 GPS 신호 받아서 바로바로 데이터화돼서 이제 전 세계 찾아가는 그래서 말씀이군요. 예.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기술에 근데 그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에도 다 그와 같은 거 있습니다. 예, 지금 다 도입이 돼 있다 그런 말씀. 제가 군에 있을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는 그 GPS를 상용을 쓰고 있습니다. 오차가 100m입니다. 아하, 예, 예. 이거를 우리는 미군이 쓰는 그와 같은 P코드의 정밀도를 가진 거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 네. 근데 지금 대부분 많은 장비들이 예. 사실은 상용 GPS 칩을 사용하기 아, 때문에 우리 군이 그러면은 그 미군이 주는 그런 정보가 없으면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쓰는 오차 100m짜리 그걸 지금 쓴다는 얘기인 건가요? 지금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일부 정밀한 거였는데 예. 많은 분야가 아니 미사일이 폭격을 하는데 100m 옆에다 떨구면은 그래서 제가 효과가 나올까요? 전장의 가시화라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전쟁이 나면은 2차 대전 때부터 너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걸 노상 물어보거든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예. 그 위치 정보가 틀리다 그러면은 네. 포를 쏘도 잘못 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예. 위치를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정밀도를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미국에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애국보수 대표님께서 그래서 정찰위성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정찰위성 있지 않나요? 없나요? 위성의 종류에는 예. 종류에 따라서 방송을 해주는 방송 위성이 있고 네네. 정찰 위성은 정찰을 하는 거고 이 GPS는 PNT라 가지고 포지셔닝 위치와 내비게이션 예. 우리가 이동 경로와 타임을 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것만 담당하는 위성이 24개가 전 세계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이거를 예, 예. 지금 중국도 맨 처음에 없어가지고 이 GPS 쓰고 예. 러시아는 자기 나름대로 그로나스라는 걸 별로 만들고 예. 그다음에 유럽도 이제는 GPS 쓰다 보니까 자기네들에서 갈릴레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GPS 위성이 없고 바로 미군이 제공해주는 GPS 신호를 가지고 우리 모든 무기를 만들고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허. 주한미군이 가장 기초적인 이와 같은 GPS 신호에 대한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 사실은 무기 체제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주한미군 철수해라, 철거해라 막 그러는 그 보라색 옷 입는 아저씨들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럼 주한미군 빠지면은 우리 GPS 못 쓰는 거네요? 만일 GPS를 미군이 제공을 안 해준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의 뭐라 그럴까 과거 시대로 돌아갑니다. 어허. 우선 당장 내비게이션 못 쓰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이 스마트폰을 켜도 우리 부장님은 바로 이게 통화가 예, 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이와 같이 마칠 때 서로가 내가 말하는 동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네네. 이 동기가 맞히는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소위 말하는 기지국이 이 신호를 GPS 신호에다 맞춰놨거든요. 와, 그렇게 되면요.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이 자체 방어를 한다든지 공격 능력을 북한에 대해서 갖는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 전에부터도 우리 뭐 한국이 MD를 만든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와 같은 기초적인 내용만 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서는 주한미군 없고 뭐 심지어 문정인 그 안보특보 같은 경우는 그거 뭐 미국 대신에 중국한테 한번 맡겨보면 어떠냐 그런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 말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실 이와 같은 것을 많이 미군이 쓰는 거에 대해 돈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내비게이션 쓰는 분도 다 돈 내야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와 같은 미군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 인류의 어떤 그런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제 상용에 대한 것은 풀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군용에 관계되는 요구에 따라서 풀어주고 그것도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모든 미사일이라든지 공격 계획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다 그걸 기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 그와 같은 것을 제공 못 받는다 그러면 대한민국 안보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 얼마 전에 왕이가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산불 정책에 대한 그 압박 또 사드에 대한 압박을 슬쩍 하고 그리고 갔는데 산불 정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의 MD망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망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네. 그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건 그러면 우리로서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지 마라.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어허. 그리고 실제로 역으로 거꾸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바로 제가 그래서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밤 9시 반에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는가. 지금 모든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와 같은 우리나라가 애매모호하게 한미 동맹 하에서의 모든 무기 체계를 쓰고 우리 군의 모든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미국 이와 같은 동맹이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거절하고 그 정식으로 승낙도 안 하고 지금도 사드도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보십시오. 아니 그 앞에 지금 아직도 지금 막고 있어가지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식량 공급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문정인 그 뭐 특별 안보특보가 해구산을 갖다가 미군이 제공 안 해준 우리 중국을 저거 중국 하나 거 쓰자 뭐 그러는데 그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화가 나가지고 당장 전화대라 해서 제가 나온 걸로 지금 계속해서 일본이라든지 기타 뉴스 방송에서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부대장님 말씀을 이제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가장 핵심적으로 한다는 거는 일단 첫 번째가 한미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제일 중요합니다. 어허, 그 한미동맹. 그럼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보 자산들, 미군이 제공하는 정보 자산들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돈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유투기가 한번 떴다 내리면은 보통 10억에서 12억 정도 갑니다. 비행기 한번 뜨는데요? 예, 그게 1년에 고고도 정찰기인데. 1년에 보통 한 200회 정도를 한다 그럽니다. 이건 제가 이제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의 시파이 팀장을 할 때 미군 애들한테 들은 얘기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B1 폭격기라든지 B2라든지 B50이라든지 한번 날라오면 평균 한 대당 뭐 7천만 원에서 만 원, 뭐 1억 한 2천만 원 정도의 한 시간당 소요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다든지 괌에서 나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번 정찰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위력 시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대한민국의 동맹으로서 미국이 너희들하고 같이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꼼짝하지 마. 그런 거를 한 번씩 왔다 가는 전략 자산이 한 번 왔다 가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계산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야, 그거 아까 얘기하시는데 비행기 하나 띄우는데 10억 든다고 하니까 뭐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한반도에 뭐 글로벌 호크도 날아오고 뭐 조인트 스타즈도 날아오고 R135 그 S 코브라불도 날아오고 어저께는 B50이 날아왔고 맞습니다. 뭐 장난 아니게 돈이 들어가겠는데요. 그 돈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연합사에 근무했을 때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도 저도 팀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미군한테 엄청난 많은 혜택을 갖고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자산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거죠. 그 정보 자산은 돈으로 따지면 우리 국방 예산을 한 10년 정도 다른 거 안 쓰고 그거에 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갖추려면요. 저도 운영하기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만 뭐 정보 자산을 독자적으로 갖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정보 자산을 가지고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는 그 운영 비용이 아까 말한 대로 한번 유투기가 떴다 내리는데 한 10억 정도 들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글로벌 호크가 들어온다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왜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방위를 하는데
든든한 우리 한미 동맹만 든든하면은 예.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국이 문제가. 뭐 우리나라 예, 넘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못할 것이고요.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 정말 한미 동맹이 모든 거 솔루션이다. Everything이 모든 걸 다 풀어준다. 네. 한미 동맹이 그 대신 흔들리면은 예. 그 흔들리는 원인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이냐 우리냐? 예. 참고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신뢰를 못 받는다 하면은 제가 현역 시절에 예. 우리 소위 말한 교환 장교회에서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아 갑니다. 예. 전에는요, 이 새털라이트라든지 소위 말한 좀 고급 정보를 다루는 곳에 우리가 수업에 참여해서 걔네들의 첨단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인공위성 뭐 관제 시스템 예. 그런 건가 보죠. 예. 지금은 안 됩니다. 아, 우리 못 들어가나요? 어허. 너희들은 다른 데 가서 이 수업엔 당신네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럽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이제 후배들한테도 확인하고 예. 정보를 안 준다는 겁니다. 왜냐? 한국이 어느 순간에 한미 동맹으로서 지금 미군 입장에서는 연합훈련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훈련 자료를 적국한테 줄 수 이 있다. 문제를 이미 믿을 수가 벌써 없다. 오래전에 이미 나타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문제를 우리 국민들도 정말 미군의 능력이 어느 정도를 제대로 알고 또 그것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소위 말하는 나쁜 건 나쁜 대로 우리가 요구를 하지만은 우리 고마움에 대해서 정확한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오늘 그 요파 프로그램을 기억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드렸었는데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전투기. 뭐 그런데 김정은이 사실 F-35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이 한미 동맹을 두려워하는 거군요. 아, 당연하죠. 그리고 F-35를 예.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판매를 허가해 줬다는 그 자체도 예. 우리가 미국에 벌써 혜택을 받은 겁니다. F-35를 돈 주면 살라는 살수 데도 있는 거 많습니다. 최초에는 그렇게 허락을 안 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것이 최고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전략 자산 같은 미국은 우리가 돈 달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파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의회의 승인을 해가지고 예. Foreign Military Sale 해가지고 FMS로 되기 위해서는 그 예. 같은 절차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을 레벨은 미국도 무기를 팔 때마다 나의 동맹국의 신뢰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예. 가격도 틀리고 오늘 제가 좀 깊은 얘기는 가격도 틀리고 질도 틀립니다. 아. 예를 들면 F-35를 우리가 사왔더라도 네. 일본하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체도 만들어가지고 수수까지 허락을 해줬었습니까? 라이선스까지 준다 그러면은 거기는 그와 같은 기술을 내가 어느 정도 준다는 거지 되고 우리는 그냥 받아서 써라 그러면은 그거는 너희들은 내가 만든 제품을 갖다 쓰는 것만 해라 유저로서만. 하나하나가 미국은 신뢰도를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한미 동맹을 정말 얼마만큼 한국은 지켰는가. 그걸 미국에서도 분석을 하겠죠. 예. 그러고 나서 여기서 그것이 미국의 여론이죠. 상하의원 미국에 있는 그 여론들이 아 동맹으로서 한국은 우리의 정말 혈맹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뢰를 주기 때문에 이런 장비도 팔 수 있어.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겨우겨우 끌어올라왔는데 근데 갑자기 그 다음은 안 한순간에 되는군요. 무너지는 지금 시기 무너지고 때문에 있다. 이거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예. 와, 지금 뭐 댓글창에서도 김영규님께서 그래서 매국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정말 진짜 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한미동맹이 균열이 생기면서 우리가 잃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는 이 정권에 대한 것을 계속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깨달아라. 어떤 점을 깨달으면 될까요? 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뭐 양키고 오원 뭐 수없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제대로 예, 예. 모르고요. 예. 저는 여태까지 제가 한미연합사에 근무를 하면서 그때 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 아, 내가 보는 이 양키라는 게 이게 아니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구나. 예. 지금까지 거기 보면 많은 외국 사람들도 있지만은 예. 그중에 미국이 우리의 동맹으로서 지켜주는 그다음에 약속을 지키는 모든 그런 행동들이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 그 밑에는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워커 예. 장군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맺은 피를 흘린 나라에 대한 그 보답. 예.
6.25 전쟁에 대해서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4만 명 가까이 사망했죠. 그것에 대한 미국의 그 가치가 지금까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 김관호 대령님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김관호 대령님과 함께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게 되고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제대로 이 주한미군과 협력해서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 안보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요 이제 앞부분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께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지금 뭐 미군이 만약에 한미동맹이 깨져서 주한미군이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GPS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F-35를 사오더라도 이 문재인 정권의 공군이 좀 홍보하고 있는 뭐 북한의 그 ICBM을 정밀 타격하는 그런 모습들은 모두 다 허구다. 결국에 한미동맹이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이지 F-35 전투기 자체를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강의 때 어떤 내용을 좀 한번 좀 다음에는 예. 미군이 우리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줬지만은 예. 우리가 미군의 능력을 제대로 아는 것 중에서 예. 미국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작전을 합니다. 예. 사실 5027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작계라고 그러죠. 예. 그런 작계를 만드는 것도 컴퓨터의 엔터프라이즈라는 토탈 개념, 시스템이라는 아키텍처를 갖춰놓고 예. 이 시스템이 진짜 기술적인 분야를 갈 거냐는 테크니컬 아키텍처를 갖춰놓고 네네.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만이 오퍼레이션 아키텍처가 된다. 예. 계획만 근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툴로 계획을 만들어 나갑니다. 네네. 사실은 굉장히 하의 어떤 정보인데 예. 그걸 저도 어디 가서 제가 미군이라는 것이 우리가 작게를 가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만들면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놓은 그 경험을 써가지고 계획을 만들지만 그 계획이 얼마만큼 다른 부서하고 다른 시스템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이런 걸 누군가는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대한민국의 그런 능력이 부족하거든요. 예. 미군은 그와 같은 것 자체도 컴퓨터라이즈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부 다 계획을 세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하면서 미군이 왜 강한지, 미군의 그 정보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딱 듣고 네. 그 미군과 우리가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또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진짜 우리가 왜 한미동맹을 굳건해야 해야 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 첫 시간으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리님. 근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은 통신 장교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개념으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통신 장교로서 계속 그 평생을 지금 내가 우리나라에 뭐 병가도 많고 작전하는 분 많은데 그분하고 대화할 때 항상 해봤냐? 나는 직접 해봤다. 예. 우리 통신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면 통신은 전쟁 때나 평상시나 똑같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임무가 달성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 때는 딱 적이 있는데도 우리가 통신망을 구성을 해야 되고 예. 평상시는 적이 없는데도 통신망을 구성한다는 차이밖에 없고 예. 나머지는 실제로 해보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한미 동맹도 실질적인 기술적인 차원에서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우리의 능력이 아주 홀딱 뺏겨집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또 강의해 주실 내용 안에는 우리 군의 지금 현 주소가 다 들어가겠군요. 우리 지금 군의 어떤 수준도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군은 굉장히 강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이 빠져버린 한국군의 현 주소도 알 수가 있겠군요. 그것을 국민들이 아셔야지 예. 정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면은 이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제공해 주는 우리 혈맹이구나. 이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나머지는 이거 하나의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한국 MD, 코리아 MD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빠지면,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질 않으면 기술적인 접근 안 되는 MD는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들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동의를 하고 계신데요. 김관호 대령님과 함께
여러분께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매주 한두 번 정도쯤은 김건희 대변인 모셔가지고 우리 안보의 핵심이 주한미군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 국방력의 진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미군이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들. 그리고 또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군대는 우리의 국군은 무엇을 미군으로부터 좀 배워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